옳다고. 요즘 베트남 현지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최근까지는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몰려올 거야.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기대가 커. 일본인과 일본 기업들이 몰려올 거야. 베트남의 기대감이 바로 이런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일본인들이 몰려오기는커녕 올 8월경부터 베트남에서 점점 일본계 상점, 일본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추석 때라 고향에 돌아가려는 거겠지. 이렇게도 위안을 삼는데 지금 베트남인들은 점점 살며시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추석으로 해석하기엔 일본인들이 베트남에서 빠져나가는 추세가 눈으로 확연히 절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몇몇 베트남 커뮤니티나 유튜브 실시간 현지 생중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베트남 최대 유흥지 호치민 밤거리 풍경입니다. 과거 길거리 풍경에 비하면 그냥 유령 도시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평소 베트남인들에게 한, 중, 일에 대한 비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친구로서 적합한 순위는 1위 한국인, 2위 일본인, 3위 중국인이고 다니고 싶은 직장 순위는 1위 일본, 2위 한국, 3위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으면 그럼 어느 나라에게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꿩 대신 닭, 필요할 땐 형제국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 분위기도 일본 못지 않습니다. GS25의 베트남 핫잡법인 GS 리테일 베트남은 2018년 초에 첫 1호점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점포 수를 72개로 늘렸습니다. 2030년까지 베트남의 총 2,000개로 점포 수를 확대하겠다는 의욕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 상반기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65%까지 추락해버렸습니다. 일단 베트남에 발을 많이 담근 상태라 공식적으로 베트남 사업 철수를 표명하기는 힘들지만 업계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GS25의 라이벌인 CU는 그나마 차라리 다행입니다. 작년 9월부터 베트남 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 올 6월 29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이 유보됐습니다. CU 역시 사업 철수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불가피했다. 라고 해명합니다. 근데 정말 코로나19 때문일까요? 지난 8일 GS25는 몽골 숑콜라이 그룹과 손잡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몽골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2018년에 몽골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80개 점포를 운영 중인 CU는 당분간 해외 사업은 몽골에만 집중하고 베트남은 유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유보, 철수하고 어느 나라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네요. 두 편의점 사업자가 베트남보다 몽골 사업에 더 공격적인 이유는 결국 한국의 더 우호적인 현지 정서라고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줄고 베트남이 유령 도시화되어 일본인들이 점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유는 결국 국경 봉쇄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2월 3월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인을 느닷없이 감금하고 한국발 항공기를 회항시켜가면서까지 한국의 외교적 매너를 무시하면서까지 국경을 봉쇄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감금된 한국인 신변 문제와 느닷없는 일방적 입국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랴부랴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재고해달라 애원했지만 베트남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꿩 대신 닭, 한국인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네요. 현재 강경화 장관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 포함 베트남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제로 면담을 나누는데 결국 핵심은 베트남에서 도망가고 있는 일본인들을 대신해 한국이라도 채워야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베트남의 속사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금번 강경화 장관 면담은 기업인 등 한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베트남 측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16일 VN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베트남 언론들은 베트남 총리실에서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의 왕복 항공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보여준 베트남 정부 측의 외교적 꽝 매너,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부재, 신뢰감을 잃어버린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 베트남 경제에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을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서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옳다구였습니다.